오미크론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초중고도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방역 체계와 함께 등교 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주회사 본사인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두기로 결정한 가운데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 추진 5년 만에 개교했습니다. 나주에서 첫 입학식을 가진 한국에너지공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지역 봄축제가 잇따라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이어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 행사도 3년째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6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786명, 순천에서 755명, 광양 335명, 고흥에서 112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요양병원과 산업단지 등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700명, 순천에서 650명, 광양에서 357명, 고흥에서 6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률 같은 방역 지표가 안정될 경우 거리 두기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오늘 학교들은 일제히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등교 수업 방침과 함께 학교가 주관하는 새 방역 체계의 도입으로 학교와 교육당국은 긴장감 속에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직은 교실이 낯선 듯 초등학교 신입생이 긴장한 모습으로 교실을 두리번거립니다. 코로나 탓에 입학식은 운동장이 아닌 각 교실에서 진행됐지만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축하와 함께 학교 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오늘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도 5개 학교를 제외한 823곳의 전남 지역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뭔가 새 학기니까.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는 기대와 설렘이 앞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들은 긴장 속에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전면 등교에 맞춰 학교가 방역을 주관하는 새 방역 체계도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이 되면 이젠 학교가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 검사를 진행한 뒤 원격 수업 전환 여부도 재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등교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록해야 합니다. 네, 새로운 방역 수칙이 생겨서 학교는 조금 더 엄격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에 자가키트를 배부하고 학교와 보건소 간의 협력 방안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그런 중요성을 큰 기조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등교 수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청은 교직원이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기간제 교사 인력 상황도 점검하는 등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하게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YMCA는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성명서를 내고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모든 군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행동에 대해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축사,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선거 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오늘 지주회사 형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지주회사 본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두기로 했는데요. 포스코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광양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 등 지역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책임 경영 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도 당초 서울에 둘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포항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와 대선 전 정치권의 셈법까지 맞물리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광양 지역사회는 강하게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강 생산량 기준 55%를 광양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듣는 걸로 해서 만약에 그걸 발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우리 지역의 포스코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기업하고가 같이 상생해서 광양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쯤 되면 현재 포항에 두고 있는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구매 계약 제도 개선 등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광양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율권과 결정권을 좀 줌으로써 제철소, 광양제철소와 광양 시민들 간에 또 광양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유대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광양에 올 한 해 동안 1조 7천억 원, 내년과 내후년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스코 홀딩스 본사의 포항 설립으로 촉발돼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역 여론,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포스코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영취산이 전국 3대 명품 진달래 군락지로 많은 상춘객이 찾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를 감안해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산신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취산 진달래 축제 보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째 축제가 취소돼 아쉽지만 내년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취산 진달래의 절경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에서 13도, 순천 1에서 16도, 광양 2에서 17도, 고흥 영하 1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에서 16도, 목포는 2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말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드디어 개교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육성을 위해 5년 넘게 공을 들인 결과인데요. 에너지 분야의 인력과 기술이 나주를 중심으로 직접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의 털을 잡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설립을 발표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수시 24대 1, 정시 9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학생들이 설렘을 품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학부생 108명, 대학원생 49명 등 총 157명.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등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니까 과학기술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와 토론을 주도하는 미네르바 수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의실도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나 창업 분야에 대해서 서로 약간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수진의 포부도 남다릅니다. 켄텍이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더 갖춰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강의실과 연구실 등 핵심 기능을 하는 일부 건물만 지어진 상태입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본관과 기숙사, 데이터 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교수진도 단계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의 기술과 인력이 직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준비와 고민 끝에 세워진 한국에너지공대. 희망찬 청사진처럼 세계적인 에너지 인재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역 4년제 대학에서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4,251명에서 38명이 미달했고 순천대는 1,664명 모집에 1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